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 그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않았고 아는 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분노에 공감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이 한마디는 검찰 조직 문화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팩트체크팀은 성추문 검사의 징계 현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법을 다루는 검찰들이 과연 스스로에게도 엄격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징계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2000년부터 감찰 통계를 집계해왔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성추문 징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성추문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위계 질서가 강하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겉으로 표면화되지 않는 암수인데 편법 징계예요. 편법 징계. 정식적인 징계 절차나 징계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적인 종결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네, 법조계에선 검찰 밖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 검사 어제 인터뷰가 더 중요한 걸 텐데 그러면 징계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7명입니다. 심화의 썰을 쓰는 견책이 2건, 보수 일부를 덜 받는 감봉 2건입니다. 직무가 일정 기간 정지되는 정직은 1건, 직위를 잃는 면직 2건, 해임 0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징계가 더 많았는데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까? 네, 2011년에 손모 검사가 견책을 받았습니다. 신규 임용된 여성 검사 2명에게 입맞춤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징계 6개월 뒤에 인사가 났는데 성폭력 전담부서 검사직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성폭력을 전담하는 검사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이것만으로 이제 드러난 거군요. 네, 피해자가 사법연수원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3건입니다. 2011년 구모 검사는 면직됐습니다. 노래방에서 실무 수습 중인 연수원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맞추었습니다. 박모 검사는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 노래방에서 수습 중인 연수원생 2명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강모 검사가 면직됐습니다. 동료 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제한했고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네, 들을수록 믿기가 어려운 내용들인데 더 믿기 어려운 건 이래놓고도 징계받지 않은 검사들도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씨를 통해서 파악한 사례입니다. 2004년 김모 지검장, 2014년에 또 다른 김모 지검장의 성추문이 징계 없이 끝났습니다. 2014년 이모 차장검사는 경고로 끝났습니다. 여성 기자 성추행 혐의가 있었습니다. 2015년 김모 부장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 검사를 음식에 비유해서 성희롱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 윤모 부장검사도 경고에 그쳤습니다. 후배 검사 손등에 입을 맞추고 또 다른 후배도 추행을 했습니다. 네, 차장, 부장, 지검장 주로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은 검사들이군요. 네, 대검찰청의 예규를 보겠습니다. 성희롱의 사안이 경미해도 최소 견책 또는 감봉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하면 정직 이상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에는 더 엄하게 적용됩니다. 직급과 무관합니다. 아니, 대체 그러면 검사 징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검사 징계는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징계 수위를 정해서 법무부에 올립니다.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에 따라서 이 실무를 법무부 검찰국이 도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 사건 전에 검찰국 검사 지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서지현 검사 사건이 오랜 시간 드러나기 어려웠을 거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